자, 오늘은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보일의 법칙이고,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고, 뒤에 나오는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랑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력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면적을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외에 다시 특정한 면적을 이렇게 누르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력 구해주는 방식은 원래 면적분의 힘이에요. 이게 압력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면적이 어때? 좁을수록 압력이 크겠죠. 분모니까. 내 힘이 클수록 압력이 크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나다 중에 보면 가랑 나를 비교하면은 나가 가보다 많이 들어가거든. 압력이 더 세서 스펀지 위에서. 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힘이 더 세잖아. 나랑 다를 비교하면은 다가 더 깊숙이 들어갔죠. 이거 왜 그래? 면적이 좁잖아.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세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압력 말고 우리 기체의 압력을 얘기하면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를 좀 생각해 줘야 돼요. 기체 입자가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이 기체 입자들이 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력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체 입자들이 많이 충돌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체 입자들은 어디로 충돌을 하는 걸까? 어느 방향으로? 일단 방향은 모든 방향이에요. 풍선을 불면 모든 방향으로 커지죠. 거꾸로 우리가 초코우유 같은 거 다 먹고 계속 빨면 어때? 쭈그러들지. 모든 방향으로 쭈그러들죠.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충돌 횟수랑 관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내 부피가 작을수록 부피가 좁으면 똑같은 입자가 들어가 있다면 충돌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요. 얘만이 뭐를 결정할 수 있냐면 입자의 운동 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 속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증가하죠.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바깥쪽으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정의해낸 사람이 보일이라는 사람인데요.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고 추를 한 개 놔뒀어요. 그럼 살짝 내려가겠죠. 그래서 추를 두 개 놔두면 그거보다 더 깊게 내려가겠죠. 그죠? 추를 더 여러 개 놔두면 더 깊숙이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압력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기체 부피가 줄어들죠. 우리 한계가 늘어날 때 일정하게 한계가 작아지면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압력과 기체 부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반비례한다라는 걸 그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떻게 식으로 정리했냐면 압력과 부피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놨어요. 보죠. 그래프를 보니까 P의 압력을 줬을 때 4V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2P를 주니까 2V, 4P를 주니까 V의 압력을 가집니다. P일 때 4V, 2P일 때 2V, 4V일 때 4P일 때 V. 둘이 곱하면 어때요? 전부 다 4V로, 4VP로 똑같죠? 둘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여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1기압일 때 5리터래요. 이거 두 개 곱해봐. 얼마야? 5죠. 압력이 2기압으로 올라갈 때요. 그때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둘의 곱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 5로. 그러면 부피는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2.5로. 이렇게 됩니다. 자, 3기압일 때요. 15ml래.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45죠. 그럼 1기압일 때는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아, 곱했을 때 45가 나와야 돼.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45지. 1 곱하기 45야 15 나오잖아. 15 곱하기 3 했을 때 45죠. 압력이랑 부피, P랑 V랑 곱했을 때 45가 나왔어. 근데 이 45는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1기압일 때 얼마를 곱해서 45가 나와야 된다. 그 얼마가 45ml. 이해될까요? 2기압일 때요. 400ml.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200일 때는 압력이 얼마가 되겠는가? 800이 나와야 되겠지. 둘이 곱했을 때.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 자, 1기압일 때 50ml예요. 곱하면 얼마? 자, 200 곱하기 얼마를 해야지 50이 나올까요? 그렇죠. 0.4기압 해줘야 되겠죠. 음, 맞나? 50 나와야 되는데. 그래.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값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게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 그래서 이게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P가 커지면 V가 작아지고 V가 커지면 P가 작아진다. 둘의 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둘의 관계는 뭐야? 한 개 커질 때 한 개 작아지는 게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형상을 보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공기가 적으면 공기가 누르는 힘도 어떨까요? 작겠죠. 누르는 힘도 작겠죠. 공기도 적으니까. 그죠? 그러면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압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알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지만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져야 되죠. 똑같은 얘기 했나?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져야 되겠지만 압력이 약해지면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커져야 되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적어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이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져야 돼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헬륨 풍선 위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서 공기에 누르는 압력인 기압이 줄어듭니다. 기압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야 돼. 결국 풍선은 터집니다. 잠수가 내뱉은 이렇게 공기방울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겠죠. 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물이 누르는 수압도 줄어들거든. 그럼 부피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 수압이 2 정도예요. 수압이 2기압 정도예요. 수압이 2기압이려면 한 20m 밑으로 내려가요. 그때의 부피가 10ml였어요. 그럼 이 공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공의 크기가 커지겠지. 그때 크기는 얼마 하게? 자, 보세요. 둘이 곱했을 때 얼마예요? 아니야, 잘했어.
아니, 아니, 다시. 쌤 문제를 애매하게 냈다. 수압이 2기압이야. 밖에 1기압이 있어. 그죠? 그럼 총 얼마예요? 3기압이기 때문에 30이죠. 그럼 밖에 나가면 얼마가 돼야 돼? 30ml. 밖에 공기가 들어오는 1기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 됐어요. 그 다음에 감압 용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기를 빼주는 용기예요. 공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나와 있네. 공기를 빼면 부피가 커지겠죠. 음,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다. 이번엔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요. 자, 기체가 있는데 온도를 올리게 되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라져요. 빨라지게 되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내부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충돌 횟수가 작아지고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점점 커진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0도씨일 때 부피가 0이라는 거거든. 부피가 0이라고 하는 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0도씨일 때도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0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항상 얼마 이상부터 0보다 위쪽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뭐예요? 비례 그래프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랑 온도는 정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달려가면은 자동차가 바퀴가 열받아서 팽팽해져요. 부피가 팽창해서. 열기구 풍선 속의 공기를 뜨겁게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오르죠. 부피가 커져요. 밀도가 작아지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여름철에 햇빛에 놨던 까자몽질은 부풀어 올라요. 그 안에 들어갔던 충정제인 기체가 커져서. 오줌 싸기 인형은 뒤에 넘어가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있다. 이거 봐봐. 이 감압 용기야. 이걸 땡기면 어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공기가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얘도 이 주사기를 당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 이 안에 있는 풍선이 부풀어 올라요. 왜? 공기를 당겼으니까 충돌 횟수가 줄어들겠죠.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했습니다. 거꾸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쭈그러들어요. 자, 오줌 싸기 인형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어요. 그러면은 오줌 싸기 인형에 있는 구멍으로 뽀로로로로 이렇게 했고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나와. 왜 나오냐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 벽 바깥으로는 이제 나가고 싶단 말이야. 팽창하니까. 그래서 작은 구멍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를 찬물에 집어넣잖아. 그럼 입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럼 빈 공간이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작은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요. 이걸 밖으로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또 빨라지겠죠.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커집니다. 기체가 여기 있는 물을 눌러버리죠. 그러면 구멍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줌 싸개 인형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이 안에 찬물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팽창해서 물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오줌 싸개 인형이 오줌을 싼다. 자, 물을 묻힌 동전을 빈 병 입구에 올려놓고 두 손을 감싸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내 손에 있는 열대음의 기체의 부피가 팽창이에요. 그래서 밀어버린다고. 여기 동전에 있으면 딱딱딱딱 거리겠죠. 이걸 연결해서 잉크를 놔두게 되면 잉크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겠죠. 이해될까요? 자, 결론. 기체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반비례합니다. 법칙은 보일의 법칙이고요. 둘의 곱은 일정합니다. 그죠?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합니다.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법칙으로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일단은 지금부터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주세요.